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듯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들이 있는 분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인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사이에 이 6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거고요.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확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 흐름 자체는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 기간인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과세 기준 금액을 넘어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소득 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각 소득별 신고 대상 소득 금액을 확인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소득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 금액 총액이 그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 소득이 되지만 어떤 소득은 연간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나 공제금액 등을 빼주고 남는 금액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할 합산 대상 소득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가지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 수 있고요. 소득별로 정해진 기준을 넘긴 수입 금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소득금액은 연간 총 수익금액인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준 총 급여액을 구하고요. 추가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일 작년 소득의 종류가 이 근로소득밖에 없었다면 그리고 작년 말에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근로소득밖에 없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은 했지만 공제신청 등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추가로 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한 거하고 같아져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사업소득인 경우 연간 총 수입 금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준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적용하는 방법은 실제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을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기록해서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고요.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고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인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에는 주택임대소득도 포함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서 신고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빼준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할 연금소득 금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총 수익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나 공제금액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배당 총 수익금액에다가 배당 가산액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할 금액이 됩니다. 배당 총수익 금액에다가 배당 가산액이라는 법인세 비용을 더 추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더해진 배당 가산액은 뒤에서 살펴볼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 배당세액공제에서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인데요.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이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이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신청했던 소득공제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려와서 적용됩니다. 혹시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여기서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해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 금액이 종합소득세가 매겨질 신고자의 연간 종합소득입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세 세율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산출세액 계산까지 끝났으면 여기에다가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는데요. 이 세액공제 부분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청했던 내역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세액공제 항목들이 적용되는데요.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까지 적용했으면 가산세 납부할 내역이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추가해 주고요. 다음으로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계산 과정상의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등의 내용들은 연말정산과 동일한 부분이라 간략히 넘어갔는데요. 연말정산에 익숙해서 이런 계산 과정은 이미 익숙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계산 과정상의 내용들보다는 신고자의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